여러분들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놈의 코로나라는 말들이 너무나 입에서 정말 나오죠. 그런데 정말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생방송도 여러분들 익숙해졌던 일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 생방송을 보시면서 조금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처음이에요. 생방송. 네, 조금 긴장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로 제가 변화를 줬던 게 아니에요. 제 삶 속에서 뭔가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것들 변화를 감지했고요. 그 변화 속에서 뭔가 내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보다 앞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이 일을 끌어왔는지 여러분들과 제 이야기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삶의 만족도가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계산해 보세요. 별 1개? 별 2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저의 이 별의 점수는 5점 만점에 5개. 별 5개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 완전히 바뀐 저의 삶의 만족도죠. 그런데 그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던 오랜 시간으로 갔을 때 저의 이 만족도 점수는 몇 개일까 생각해보면 한 2개? 좀 많이 가면 3개? 이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에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도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20대에 시작한 이 일이 어느 정도 내가 한 40대, 적어도 20년 정도만 일을 하면 조금 더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좀 더 여유로운 그런 노후 생활도 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40대에 가까워지면서 점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절대 그런 삶은 오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은퇴 후의 삶이었었어요. 제가 직장에서 어느 정도 남편도 일을 하고 있고 나도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 은퇴 후의 삶은 남편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요. 직장도 책임져 주지 못해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 은퇴 후의 삶은 저에게 굉장한 불안감으로 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세요? 은퇴 후의 삶을 정말 완벽하게 계획하셨나요? 아니면 적당히라도?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 성인 불안 요소 1위가 노후예요. 아마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위가 뭘까요? 취업과 소득. 1위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자, 2위는 뭐예요? 취업과 소득은 현재에 대한 불안이죠. 결국 뭐예요?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이런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안타깝죠. 그런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취업과 소득은 그럭저럭 괜찮았었어요. 그냥 살 만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1위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민으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거든요.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실은 너무 행복할 거예요. 사실은 젊은 나이의 친구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들어가면서 제가 느끼거든요. 이해 못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노후라고 한다면 뭘까요? 재앙입니다. 재앙. 자, 어떤 재앙으로 찾아올까요? 첫 번째, 쓰리고로 찾아온대요. 고통이.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질병. 질병도 정말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 해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이 오는 이유도 찾아보면 규칙적인 이런 생활 습관이 안 되고 식습관이 안 됐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나의 어떤 직업이 없이 움직이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고통 뭐예요? 빈곤입니다. 빈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데 이 빈곤도 결과적으로 뭔지 아세요? 젊은 시절에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 빈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고통은 또 뭐예요? 고독. 고독. 말만 들어도 갑자기 외로워지죠. 이 고독이라는 건 또 뭘까요? 만날 사람도 별로 없고 함께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도 결국 뭐냐면 내가 가진 직업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고통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그 말이 무슨 소리야. 나이 들면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힘든 노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적당히 우리가 일을 하면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직업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직업이 필요하다고요? 평생 직업이 필요한 거예요. 평생 직업.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죠. 평생 직업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 평생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는 직시했고요. 그걸 찾았고 그 변화를 도전했고 이 자리까지 지금 저는 이 평생 직업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할 거거든요. 보통의 직업군들을 보면 이렇게 물동이를 길어 나르는 물통 수입이 있고요. 파이프라인을 쫙 깔아서 강가에서 우리 집까지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 수입, 이 두 가지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이 물통 수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물통이 결국 뭐냐면 물은 여러분들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마다 물동이를 지고 나가야 돼요. 내가 몸이 아파, 못 나가, 아이가 아파, 여러 가지 이유로 돼서 내가 나갈 수 없다면 나의 수입은 끊겨요. 결국 뭐예요? 시간을 들여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약해지고 움직일 수 없어졌을 때는 결국 수입이 끊긴다는 거죠. 이거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했었구나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파이프라인 수입은 내가 젊을 때 파이프라인을 까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수입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까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행복한 노후에 수도꼭지만 틀면 들어오는 이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입을 보면 물통 사업의 수입은 이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월급으로 시작을 하죠. 점점 월급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20여 년 가까이 일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퇴사하는 즉시 어떻게 되나요? 제로로 뚝 떨어집니다. 네, 정말 가차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 수입, 물통 수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직장인, 전문직, 개인 사업자 다 들어갑니다. 자, 이런 분들은 좀 더 나을 것 같죠? 좀 더 나아요. 물통의 크기만 큰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물통을 나르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파이프라인 사업은 어떨까요? 보시면 수입이 처음엔 없어요. 왜요? 자, 어떤 직업군이 있어요? 건물주, 베스트셀러 작가, 음반 제작자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곡을 쓸 때, 글을 쓸 때 돈을 누가 갖다 줄까요? 안 주죠. 건물도. 자, 물려받으면 괜찮지만, 근데 물려받는 것도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시죠? 물려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효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못 받아요. 제가 지금 그 건물을 받고자 엄청나게 효도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께 찾아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없죠. 처음엔 수입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미래 가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요만큼의 수입이 없어가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베스트셀러 작가 여러분들, 해리포터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입을 벌고 있죠. 그분은 사실은 정보 보조금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쓰면서 그러한 권리소득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건물을 받을 때도 없고요. 작가도 음반도 지금 시작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희박해요. 근데 저 마지막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저 눈에 띄었고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돈도 많이 들지 않아요. 능력도 별로 필요치 않고요. 경력도 필요치 않고요. 점포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저러한 파이프라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셔야겠죠. 평생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그게 뭔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 숨어있는 보석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볼까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저는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우물만을 팠어요. 디자인 그게 그냥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왜 예전에 어른들 그랬죠. 한우물만 팔아. 그럼 성공한다. 근데 요즘에 한우물만 파면요. 큰일 납니다. 네. 언제 어느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정말 실직 상태로 추운 겨울에 내몰릴 수가 있어요.